희생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은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후보 변호사를 맞잡고 위로 힘차게 들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주를 최고위원으로 모아서 이재명 국군 통수권자 만들읍시다. 감사합니다. 충성.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아주 관심을 모으고 있는 후보입니다. 김병주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병주입니다. 국방위 회의도 있으셨는데 이렇게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셨나요? 오늘 첫 국방위원회 회의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직 뭐 국방위원회가 지난번에 7월 3일인가 열리려고 하다가 저희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정신 나간 거 한일 맞죠? 동맹 그걸 언급을 해서 사과 안 하면 안 열겠다고 파행을 시켰어요. 그때. 그랬군요. 그래서 한 달이 거의 지났는데도 안 열려서 오늘 열었는데 오늘 또 안 열겠다고 하는 거 겨우겨우 열어서 이제 간사 선임까지만 하고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는 못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하는 걸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신원식 장관 출석하거나 뭐 이런 사안은 아니었습니까? 원래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도 안 열어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열어달라고 서명을 해서 요청을 해서 열렸더니 예.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 관계기관은 오지 않았죠. 그래서 반쪽만 열려서 의사 진행 발언만 하고 간사 선임만 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오늘 또 사과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안 되니까 제가 국방위 민주당 간사입니다. 예. 간사직을 내려놔야 국방위를 열겠다는 걸 도대체 그래서 못하겠다 해서 결국 간사로 제가 임명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는 걸로 했습니다. 그때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은 계산해서 하신 발언이셨나요? 아니죠. 사실 뭐 한국과 일본이 동맹한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으니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발언한 것이고요. 사실 정신 나간 것은 막말이 아닙니다. 관용구로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러 갔는데 갑자기 키를 사무실에 놔두고 왔을 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승기 가수는 정신이 나갔었나 봐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는 그것은 단지 명분이었고 최상병 특검법을 파행시키고 싶었는데 그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네.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김병주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민주당이 안보라든지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례대표셨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이 또 이렇게 지역구에서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저도 많이 아쉬웠어요. 정말 저런 분이 전략통이고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지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22대에서도 이렇게 국회로 보내줬고 또 그런 분들이 지도부에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최고위원 후보에서도 좋은 성적을 달리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네. 지금 이제 중간입니다만 한 몇 등 정도 하세요? 지금 종합 3입니다. 3등. 3등인데 밀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첫째 주에 제주, 인천, 강원, 경북 할 때는 종합 2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 부울경과 충청도 할 때는 그 지역 점수만 갖고는 4등, 5등으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2위를 하니까 김병주를 안 찍어도 되겠다라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잘 이런 작업을 못해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이재명의 뜻은 사실 김병주한테 있는데 누구누구한테 있다 막 이런 것들이 유포가 되면서 좀 교란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지금 이번 주가 호남이 대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심 어리게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확 달라지실 겁니다.
그렇죠. 백운기의 정어리 TV에 나와서 제가 김민석 의원님이 왜 4등 하다 1등으로 가는가 예. 했는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맞습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에 나와서 정치 1번지 여기서 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모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모시는 과정에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네.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 와서 이상하다 왜 연락이 안 될까 이제 의원실로 전화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김민석 의원 나왔을 때 아니 김병주 의원님이 연락이 안 되신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봤더니 제가 중간에 한자를 잘못 적어놓은 아이고, 거였어요. 그게 운입니다. 김민석 의원님이 지난주는 운이 더 좋았고 제가 운이 나빴네요. 아이고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 이은주님께서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소신 행동과 소신 발언은 의원님께서 최고위원으로서 자격이 차고 넘친다는 방증이 될 겁니다. 차기 정부 국방장관이 되실 것을 확신하며 의원님을 믿고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하고 힘 주셨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명이 주불리세요? 네네. 오 분리분리. 네. 주불리는 김병주 끝자가 주자잖아요. 예. 분리는 사실 국회가 영어로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의미로 주불리 김병주.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예. 우리 젊은 비서관이 인턴 비서관이 주불리 김병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얼굴이 뜨겁잖아요. 분리는 러블리. 그렇죠. 러블리니까. 인식되니까. 예, 그랬더니 예. 그 친구 젊은 친구들 확실히 센스 있습니다. 예. 의원님은 육군 대장 출신 하면은 되게 위압감 느끼고 권위적으로 보입니다. 예. 주불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가 보니까 주불리, 분리, 러블리 같다니까 이미지하고도 맞대해서 그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나 주불리를 많이 인식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오시니까 환영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아주 기운이 좋습니다. 이글스의 비상님,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권리당원으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아유. 한영숙님, 김병주 의원님 최고위원 꼭 당선될 겁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예, 차기 국방장관 추천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박구름님. 다음 국방부 장관은 일단 정권이 바뀌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붕짜자 신원식 네. 장관하고는 군 생활에 이렇게 겹친 적이 있으세요? 뭐 저보다 3년 선배라서 예. 같은 부서나 같은 부대에 근무하진 않았지만은 늘 가까이에서 보고 아는 사이였죠. 네. 군에서 평가는 어땠습니까? 군에 있을 때는 사실 신원식 장관이 평판이 좋았어요. 그때는 정신이 안 나갔었나요? 네, 그때는 바른 정신이었고 그런데 이제 전역을 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비례대표로 영입이 됐었는데 그때 떨어졌어요. 순번 거의 23번째인가 이렇게 받아 떨어졌는데 탄핵 정국으로 오면서 유승민 의원을 따라서 탈당을 하고 나중에 그때 막 태극기 부대가 등장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 연사가 되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그때 현직 육군 사성장군으로 있을 때인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 군에 저렇게 안 했는데 그 연설 보십시오.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를 딴다 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막 하면서 군을 그 당시 폄하하고 해서 너무 불편했었죠. 민주당 역사를 쭉 이렇게 돌아봤을 때 육군 대장 출신 국회의원이 계셨나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한 두세 분 아주 적게. 대장이 있었어요? 네, 예. 저는 네. 국방장관 출신도 있었고 뭐 네. 해군도 있었지만 저는 육군 대장은 얼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두 계셨군요. 분인가 세 분으로 기억돼요. 백군기 대장님이라고 용인시장 그렇죠. 지금 하셨고 용인시장 하셨던. 한 분은 작고 하셨는데 한 분 더 계셨고요. 네. 백군기 의원이 대장까지 하셨나요? 네네. 그렇군요. 네. 저는 삼성장군 때까지만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특정 네. 사령관 할 때 또 인연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김대중 대통령 당시만 해도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빨갱이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군 장성들 영입을 엄청 천용택 장관, 노력했는데 했고. 그때 완스타 주로 투스타 정도 그랬어요. 영입됐지 예. 포스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군 생리가 좀 보수적이고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저는
지난번에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 21대 포스트한 저 혼자예요. 예. 여야 합해서. 예. 22대도 저 혼자입니다. 지금 포스트 그렇습니까? 출신은. 네네. 국민의힘도 3분의 장군 출신이 있는데 3스타 출신 한 분, 2스타 출신 한 분이죠. 예. 네. 혹시 이 변호사들도 지검장까지 했냐, 고검장까지 했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군 출신들도 이렇게 나중에 나와가지고 몇 개까지 달았어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아, 군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죽어서도 있습니다. 예. 묘지에 가서도요. 왜냐하면 군은 그 서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군 내 서열은. 그래서 예비역은 기수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 군 행사 초청을 받으면 예비역 대장, 예비역 중장 이 아주 엄격히 따집니다. 네네. 예. 오늘 오셨으니까 이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 텐데 그 전에 네.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왜 김병주가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번 그 이유를 1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네. 해주시죠. 김병주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사실은 간절함과 사명감, 책임감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했습니다. 아마 장군 출신 중에 20, 30년 동안 최고위원에 도전한 것은 저 혼자일 겁니다. 거의 없었고요. 최고위원 된 분도 거의 없고요. 저는 절박함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모든 면에서 후퇴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와 민생과 특히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아 세우고 빨리 민주 4기 정부,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명감, 책임감이 있고요.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3% 전략인데 제가 오면은 3% 지지도를 올릴 것이다. 중원을 점령하기 쉽잖아요. 평화와 안보를 중시 여기는 중도층을 모셔올 수가 있고 마이너스 3% 전략.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마이너스 3% 지지도를 낮추겠다. 윤석열 이미 이것은 검증됐습니다. 유일한 정권 중에 허니문이 없었던 정권은 윤석열 정권인데 제가 50% 고지에서 딱 막아서 있었죠.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때부터 선봉에 서서 막으니까 50%대에서 주저앉았죠.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빨리 정권 찾아올 수가 있고 또 정권을 찾아온 후에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사명감, 책임감으로 도전했습니다. 네. 역시 육군 대장 출신답게 전술 전략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네. 더 잘 됩니다. 네, 네. 예. 무엇보다도 이제 국방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 그런 문제 계속 들여다보셨는데 명예전역 할 수 있습니까? 명예전역 사실 법과 규정상으로도 안 되고요. 명예전역 해서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고 불명예전역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명예전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명예전역하면 수당도 앞으로 전역할 날짜에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많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마 규정상도 수사를 받거나 또는 어떤 송사에 걸려 있을 경우는 전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신원식 장관도 법사위에서 좀 어려울 것이다는 투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오늘 국방위가 열렸으면은 제가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모습을 봤고요. 명예전역은 안 된다는 걸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열렸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본인 지난번에 경찰 수사에서 혐의도 없고 다 빠졌는데 전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기 뭐 떳떳하고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누가 이야기한 대로 별 4개까지도 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군 내에서 지금 아마 임성근 사단장 죽을 마실 겁니다. 왜냐하면 해병대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저런 지휘관이 있느냐. 창피하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또 해병 전우회 같은 데에서도 해병대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직으로 있으면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무혐의가 되니까
이제 그 전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고 딱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 군데서는 다시 고소고발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 송사에 걸려면은 전역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부하가 믿고 따르지 않는 지휘관이 무슨 네. 지휘관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참 뻔뻔하기가 그지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문회도 하셨고 이렇게 쭉 지켜보시고 그랬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고 저 본인 의지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게 하고 또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뒤에서 누군가가 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도 드시던가요? 저는 거의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7월 31일이 분기점이잖아요. 30일 날 장관이 결재를 예. 하고 해병대 수사 결과를 이첩하라고 결재한 날이 7월 30이고 31일 날 대통령이 경로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이 의혹으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날 31일 날 아침에 제가 해병대 김기한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날 아침에 무슨 일로요? 김기한 사령관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것은 갈래상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사가 다 끝났고 장관한테 보고가 됐고 31일 날 오후 2시에 그 언론 브리핑을 하고 통상 언론 브리핑 하기 30분에 1시간 전에 국방위원들한테 와서 보고를 해요. 간사들한테. 국방위 간사가 뉴스 보고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전화 와서 오늘 제가 직접 가서 수사단장하고 보고하는 게 예인데 제가 작전 때문에 못 가니 부사령관하고 수사단장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보고 받아 보시면 알 겁니다. 보고 받고 언론 브리핑 할 때까지만 오프 레코드를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죠. 그러니까 브리핑 한다고 보고를 전화로 드렸군요. 네, 예. 그래서 브리핑이 계획이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죠. 야, 그럼 어떻게 됐냐? 대략 요약 좀 해주라 했더니 8명이 가실치사 혐의로 넘어가기로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단장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럼 사단장은 앞으로 통상 그런 총사에 걸린 보직 해임을 시킵니다. 사단장 앞으로 신상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지금 보직 해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하고 합니다. 결심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업무 배제해서 공간에서 짐을 싸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어제 장관이 그거 결심했느냐? 최종 결심했냐? 장관님께 보고했고 최종 결심은 장관도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얘기하는데 장관이 최종 결심은 못하죠. 왜냐하면 보직해임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후임 결정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후임까지 대략 뭐 추천됐을 때 결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 사단장 모처럼 사단장 괜찮은 사단장이구나. 책임진다고 물러난다고 하니 그래서 그날 신문에 일부 신문들은 임성근 뭐 자진 사퇴 뭐 자진 이런 거가 나왔어요. 책임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경로설 그날 오후 뭐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제가 한 12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12시 반경에. 오늘 보고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취소됐냐, 뭐 바뀌었냐 했더니 밝힐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사정이 있구나. 뭐 넘어갔는데 며칠 후에 보니 뭐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괴죄로 막 입건시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심각하다 해서 제가 나서서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싸우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어서 사실은 제가 국방위에서 하고 운영에서 한 80% 퍼즐을 맞춘 겁니다. 이건 대통령실의 외압이라는 정황들 쏙쏙 맞췄고 지금 이제 퍼즐이 저는 한 90% 맞춰졌다고 봐요. 이제 마지막 퍼즐은 통화 내용에서 대통령이 장관한테 통한 내용, 경로해서 누구 했느냐 그 내용만 확인하면은 이제는 진짜로 대통령도 죄가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임성근은 초기에는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그 대통령 경로설 하면서 아마 그 사이에 또 본인이 그 구명운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규현 변호사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가 이종호 씨와 이렇게 통화한 내용도 들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표 내려고 그러는데 못 내게 했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아까 90%까지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혹시 거기에 네. 이종호와 김건희 이런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을까 하는 건데 네. 그 부분은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종호와 거기 문자에 고급 정보가 들어 있었거든요. 예. 3가지의 고급 정보가 있어서 이것은 김건희가 여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아주 최고위급과 연결이 됐을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 정보의 등급으로 봐서 네, 예. 고급 정보는 임성근이가 본인이 자진 사퇴하려고 했다는 거. 예. 그것은 제가 7월 30일 날 그 해병대 사령관하고 확인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아신 거 아닙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걸 안다는 건 대단히 임성근도 그렇고 위에 와 연계된 썰이 있고요.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그 이후에 2달 후에 교체가 됐는데 2달 전에 교체 썰을 알고 있었잖아요. 예. 자기가 뭐 추천한 자기 측에서 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장관은 사실 교체를 한 2달 전부터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2달 전에 그런 걸 알았다는 거는 대단히 고급 정보고요. 그다음에 해병대가 사령관이 3스타인데 예. 앞으로 4스타가 된다는 거 이런 움직임은 고위급에서만 알거든요. 대통령실에 있어도 비서관 정도는 몰라요. 진짜 안보실장이나 아주 인사의 핵심만 또는 대통령 정도만 그런 걸 알지. 그 3가지 고급 정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의 다 사실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이종호 보통 민간인이 알 수 없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과 연관돼서 통화를 하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알기 어려운 정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지금 우리가 그냥 약간 흐린 상태지만 네. 희뿌연 상태지만 접근해 봤을 때 임성근이 그만두려고 했는데 임성근과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종호가 뭐 해병대 사령관급 또 경찰도 치안관급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데리고 있는 거 좋지 않겠나? 야, 뭐 좀 나 기다려봐. 내가 VIP하고 좀 통화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말리고 그걸 자기하고 또 특수한 관계에 있는 김건희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좀 살려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달이 돼서 야, 임성근 살려줘.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어렴풋이 그리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십니까? 높죠. 왜냐하면은 수사 결과는 그 전주 말에 나왔어요. 7월 30일 날 장관한테 보고했지만은 이틀 전인가 유가족께 먼저 보고했습니다. 유가족한테 가서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해서 수사가 났습니다. 8명 이렇게 가실치사 혐의고 그래서 유가족도 제가 알기로는 공정히 수사를 해줬다라고 오히려 물론 경로하신 분도 있지만 분을 못 참아서 그 중에 일부 유가족은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됐다는 투로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수사관들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럼 2, 3일 전에 이미 수사 결과가 나왔고 그 수사 결과는 해병대 사령관한테 제일 먼저 보고했을 거예요. 한 3일 전에. 그럼 해병대 사령관은 고민이 큽니다. 사단장이 가실치사 혐의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럼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본인한테도 얘기했겠죠. 이렇게 해서 당신이 가실치사 혐의인데 계속 사단장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물었을 거. 그럼 뭐 임성근 사단장은 그 당시 보통 사단장 같으면은 그렇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래 참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그렇게 합시다. 요 수순까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관까지 결재하면서 결재가 됐으니 결재하고 7월 30일 날 바로 이제 보직 분리에 들어가서 31일 날 그 출근을 못하고
보직이 분리된 거예요. 보직 해임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고, 그럼 이제 공간에서 짐을 싸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가정으로 이래 봤을 때, 그런데 그 사이에 임성근 사단장이 3, 4일 전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사령관한테는 얘기했지만은 본인이 또 억울하잖아요. 예. 그럼 구명운동을 했을 확률이 높죠. 이종호한테 뭐 전화해서 나 이렇게 보직해임 될 것 같고 자진 사퇴해야 될 것 같네 뭐 하니까 또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한번 VIP한테 얘기해보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31일 날 VIP 경로설이 나오면서 이런 걸로 임성 사단장 자르면 사단장 남아날 사람이 누구 있어 이렇게 예. 그 박정훈 변호 측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180도로 바뀌는 거죠. 아,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그런 걸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겪으면서 이 온 나라가 참 들썩이고 국기가 문란이 되고 군이 명예가 실추가 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고 이런 지경에 놓인 거죠. 지금 90% 정도 퍼즐이 맞춰진 상태에서 이제 100%를 채우려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특검 법안이 이제 거부되고 재의결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걸 어떻게 끝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당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존에 했던 특검만 그대로 할지 아니면 지금 뭐 조국 혁신당에서도 제의한 안이 있고 여러 안을 좀 수용을 해서 할지 그거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특검을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당에서 변명을 지도부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의원님이 이제 최고위원이 되시면 그런 부분에 더 좀 탄력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최고위원이 좀 이런 거에 팍팍 교통정리하면서 갈 수가 있죠. 사실은 저희 오늘 국방위에서도 모 의원이 얘기했는데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가 얘기했는데 법사위에서 계속 이 청문회를 했잖아요. 예. 그 법사위에 계시는 분은 군의 아주 미묘한 지휘체계를 이해가 좀 부족하잖아요. 법적인 국방위에서 했으면 벌써 이게 밝혀졌을 것이다. 그래서 국방위 열어야 된다는 그건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로 났잖아요. 예. 그거의 문제점은 군 출신은 정확히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법사위에 계시는 분은 법의 잣대로 이래 보니까 아주 이 하나하나 슬라이드 썰면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못하고 공격력은 센데 디테일에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거는 디테일로 이제 들어야 그렇죠. 마지막 퍼즐 10%가 맞춰지는 겁니다. 전략도 좋지만 전술도 중요하니까. 지금은 디테일로 10%를 완전히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국방위에 계세요? 네네. 국방위가 왜 이렇게 센 분들이 많이 갔어요? 국방위가 법무부 장관 3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국 대표님, 추미애 의원님, 박범계 3분이나 들어와 있어서 아주 핫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그쪽에 지금 관심이 있는 사안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안보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일단 어물풍선 보십시다. 저는 오늘 이제 오시니까 그거 좀 여쭤보고 있는데 왜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 제가 따져보니까 그걸 보고를 받았어요. 국방부로부터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를 하라 했더니 2달 전에는 오물풍선이 날아왔을 때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매뉴얼이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빨리 만들어라 했는데도 아직 제대로 못 조치한 것 같아요. 원래 날아오면은 오물풍선 밑에 거기에 오물이니까 그래도 피해가 적지. 거기에 화학물질이라든가 탄저균이라든가 또는 뭐 폭발물이면은 피해가 크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물풍선이 날아오게 되면은 군사 분계선 그 선상에 보면은 2km 지점 남방 한계선이 거기는 우리 초소들이 촘촘해요. 거기서 대공하기도 요격시킬 수 있으면 시켜야 돼요.
물론 서울에선 시키기 어려워요.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예. 인구지. 그래서 거기서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총 한 발 못 쏘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래서 너들 진짜로 한심하다. 거기서 추락시킬 수 있으면 시켜라. 거기서 추락이 돼도 비무장지대 안에 떨어지겠고 거기는 민간인이 안 삽니다. 비록 하악탄이 떨어진다 해도 군은 생방보호장구가 있어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총 한 발 못 쏘고 그때 별명이 우리가 총을 쏠면은 그 총알이 북쪽으로 넘어가면은 교전이 일어날 것 같아서 못한 데서 그거 말도 안 된다. 원래 대공에 오는 헬기나 적 헬기나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경우는 탄이 공중에서 자폭을 해요. 아. 그 자탄이 북쪽으로 안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일반 탄으로 하지 말고 대공학이라고 하는데 공중에 쏟는 자폭탄으로 쏴라. 대공하기는 그냥 하늘에서 터지는 거군요. 터지죠.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1년 반 전에 무인기가 서울상공에 예. 침투했을 때 그때도 총 한 발 못 쐈잖아요. 그 이후에 많이 보강이 됐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그런데도 오물풍선 총 한 발 못 쏘고 총이 북쪽으로 넘어갈까 봐 걱정이 돼서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나 정권에서는 말로만 안 보여요. 말로만 큰 소리로 뭐 압도적인 뭐 한다는 하면서 오물풍선에 총 한 발 못 쏘는 제가 총이란 거는 GOP 라인에서 예. 하라는 거예요. 예. 서울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 2분의 1 정도는 격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물풍선을 어느 지점에서 날리냐 하면은 군사분계선 북쪽 10km 정도 지점에서 날려요. 예. 예전에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분석해 보면은 10km 지점이면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는 짧게는 200-300m, 높게는 한 2km까지 올라가요. 그럼 한 반 정도는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대응을 하면은 북한이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넘어오는 것은 다 관측을 하고 있습니까? 관측을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몇 프로 관측이 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네. 따져봐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물풍선 네. 날아오는 것과 관련해서 국방위에서 그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아예 국방위를 못 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소집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 주 아마 목요일쯤 열릴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런 걸 따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네. 그 지휘관이나 또 책임 뭐 장관이로 그렇게 계셨다면 그거는 바로 격추해라 이렇게 지시하셨을까요? 저는 GOP 라인에서는 대공하기로 대응을 해라.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민간 지역에 와서는 잘못 대응하다 보면 이것이 추락된다든가 민간 피해가 있으니까 관찰을 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매뉴얼을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예, 다양한 매뉴얼을 상공 몇 킬로 이내에 그럼 거기서 1차 격추. 그 다음에 민간이 없는 지역에서는 2차 격추할 수 있잖아요. 민간 지역에서는 관찰했다가 뭐 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줘야 우리 장병들이 책임 안 지고 조건 반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지금 국민들 걱정이 많아요. 거기에 네. 뭐가 들어있을지. 나중에 정작 일 터지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걸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효과가 좋습니까?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데 2015년도인가요? 그때 한 번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하다가 오랫동안 확성기 방송을 안 하다가 했을 때는 북한의 영향이 컸거든요. 근데 핵실험을 하고 나서 다시 방송을 제가 군단장 할 때 2년 가까이 방송을 했었는데 북한도 이미 대응 방법을 구사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은 각 초소마다 예. 스피커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틀면 자기들도 스피커를 틀어요. 그러면 이쪽 우리가 가는 게 안 들려요, 북한에는. 자체 소음을 만드는 이쪽 소음을 거죠. 만들어가지고. 네, 자체 뭐 자기들 노래, 자기들 뭐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2년 가까이는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 오히려 확성기에 공격.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은 효과가 적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선에 걸쳐서 확성기가 있었는데 이젠 다 철수해서 확성기가 지금 많지는 않을 거예요. 20에서 한 50개 정도 설치가 돼 있을 확률이 있는데 이것도 국방에서 점검을 하려 해서 그 정도면은 1개 사단에
2개소나 3개소예요. 그러면은 진짜 한강에서 뚜문뚜문 이렇게 모래 그 물건 찾기 정도 되기 때문에 전 전선에 그냥 영향이 갈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은 보여주기식이다. 예. 말로만 하는 안보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그러면 지금 뭐 이제 일단은 가장 바람직한 게 군사 붕괴 지역에서 격추시켜 가지고 못 넘어오게 하는 것 일단 1차적으로 막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또 더 이상 풍선을 못 날리게 해야 되는데 확성기 방성도 별로 효과가 없다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응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제일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대북 단체들이 탈북 단체들이 날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탈북 단체 몇 개 단체가 우리 안보를 온통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이 된다고 해서 그런데 표현의 자유보다 생존권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우선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기해버리자는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위기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기가 고조되지 않게. 우리는 위기가 고조되면은 바로 경제가 무너져요. 바로 불안하니까 우리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관리를 늘 하는 겁니다. 적절선에서 다시 위기를 낮추고 미국도 지금 한국 윤석열 정부가 계속 위기를 고조시키는 걸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 국무부 요원, 국무부 고위급이나 미국 의회 가서도 고위급을 만나보고 싱크탱크한 한반도는 더 이상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쟁 두 군데에서 자기들이 진짜 힘든데 한반도까지 위기로 가면 안 된다. 왜 윤석열 정부가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투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위기 관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죠. 네. 표현의 자유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대북 전단 날리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이야기하는데 바이든 날리면 해서 그거 이야기했다고 제재하고 그러는 정부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건 날리면은 네. 안 되고 풍선 날리면은 됩니까 그러면? 네. 그리고 뭐 지금 날리면 또 기준이 좀 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날리면은 되고 저런 날리면은 안 됩니까? 맞네요. 지금 언론에 재갈을 불리는 것이 언론의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형국이잖아요. 이준석 방통위원장 봐요. 저 상식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아 참. 예. 아이고 참. 오늘 우리 김병주 의원님 나오시니까 이향님, 김병주 의원님 말씀 들으니 힘이 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갑니다. 꼭 최고위원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파란 장미님, 안전, 평화, 책임감 있는 김병주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한우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으실 이 시대의 참군인 참병주 항상 응원합니다. 나오시면 네. 이런저런 그 격려 축하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올리시는 분들은 진짜로 이렇게 찐 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박구름님, 늦게 오신 게 더 괜찮았어요. 뒷끝발이 진짜입니다. 김병주 의원님 구여우시면서 듬직합니다. 꼭 최고위원 되시길 바래요. 그러셨는데 예, 댓글로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정필성님은 우리 김병주 의원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네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예. 오늘 좀 떼주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병사들의 열받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주치의가 되어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정필성님 네. 아주 네. 산뜻한 삼행시 네. 지어주셨는데 네. 최상병 해결해주는 주치의 김병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정필성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정어리 선크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한테 청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네. 이번 주말에 이제 광주 전남인가요? 네, 호남 대첩이 남았습니다. 호남 대첩이죠, 그야말로. 네. 네. 아마 수도권 다음으로는 가장 네, 40만 권리당원이라서 많으니까. 거기에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네. 특히 네. 아까 이제 뭐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호남 대첩에서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네. 어떤 부분이십니까? 지금 저는 한반도 제가 정치한 이유가 한반도 안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꿈꾼 그 꿈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비전이 민주당 비전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 왔고, 민주당에 와서 진짜 보수 또 예비역 분들 전역한 분들한테 배신자, 민족 반역자랑까지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가 제일 선봉에 싸우는 이유가 민주당의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이고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가 대대장할 때 직속 상관인 국군 통수권자로 모셨어요. 그때 한반도 평화론에 대해서 제가 진짜로 공감을 하고 저의 꿈과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을 만들 사람이 김병주고, 이 꿈은 이재명 대표도 같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민생이고 민생이 평화고 안보입니다. 그래서 김병주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중원을 확보해서 빨리 윤석열 정권 끝장내고 이재명 정부 만드는 데 선봉을 쓰고, 그 만드는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와 민생,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서 진짜 더불어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하나 드리고 네, 네. 싶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참 어쩔 수 없이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가도 바뀌지 않는 습관이랄까 원칙이랄까 철칙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지금 뭐 이제 전역하신 지 오래됐고 국회의원 되셨지만, 야, 이거 내가 평생 군인으로 살아서 이거 안 고쳐지는구나 하는 거, 그런 거 뭐 있으세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애국심으로 매일매일 그 집에 출근을 할 때 통상 부대 갔다 올게라고 하잖아요. 해서 부대 갈게라고만 얘기했어. 온다는 얘기를 안 돌아온다는 했습니다. 기약은 없다. 왜냐? 제가 갔을 때 만약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바로 조건 반사적으로 저 목숨을 바치겠다고 매일매일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는 정도로 몰빵을 하는 거죠. 집중을. 그래서 최우선은 모든 것이 부대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공, 후사, 개인 그런 생각이 지금 국회에 와서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정권과 제가 제일 먼저 선봉에서 싸우거든요. 예를 들면 용산 졸속기전 할 때 제일 선봉에서 싸우고 막 그때 서슬퍼런 당선자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도 교도소 담장을 걷는 기분이다. 한 발 삐끗한 교도소잖아요. 조금만 잘못한 고소 고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교도소 담장을 뛰어가면서라도 제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운다. 모든 걸 몰빵한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민주당과 정권을 찾아오고 또 좋은 나라 만드는데 평생 한다. 이 습관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수로부터 욕을 먹어가면서도. 가벼운 대답을 기대했는데 저를 숙연하게 만드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날씨가 또 많이 더우니까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제가 나중에 기호가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대표님은 3번. 예. 두 개 합하면 3.1 운동정신입니다. 어허. 3.1 독립정신으로 대표는 3번, 최고위원은 1번 좀 몰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얘기하셨고요. 최고위원 되셔가지고 한번 또 나와주세요. 네네. 네. 자주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육군대장 출신 민주당의 재선 의원 김병주 후보 만나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 선정하는 동안 오늘 글랜모에서 제공하는 선크림 받으실 분이요. 햇들날님, 하양맘님, 푸른바다님,
최열공이님, 김은숙님, 술술 풀려라 그러셨죠? 팅팅님, 그리고 아까 정필성님, 오늘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래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내일은 김규현 변호사, 공익 제보자지요. 최병 사건 아마 여러 가지 이분이 아니었으면 진실에 다가가는데 어려웠을 겁니다. 김규현 변호사 인터뷰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